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 택시 시세, 소위 말하는 번호판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견을 바탕으로 녹음을 하는 것이니 참고용 자료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은퇴 이후 혹은 노후에 개인 택시 사업을 해보시려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 혹은 이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택시의 가격은 먼저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개인 택시, 소위 말하는 번호판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은 지역, 즉 개인 택시 사업이 경기가 호황인 지역은 이 번호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하고 있는 지역, 즉 인근 지역에 있더라도 이 개인 택시의 소위 말하는 이 번호판 가격이 30% 이상씩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 동네라도 옆 동네는 경기가 좋지만 다른 동네는 또 다른 자치구는 경기가 옆 동네보다 못하게 되면 이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를 하려면 단순히 이렇게 번호판이랑 면허만 이렇게 사면 되는 것이냐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일정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도 있지만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마다 세부 규정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지역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거기서 이렇게 신규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B 지역은 이 1년이란 규정이 이것보다 완화되어 있거나 더 강화가 되어 있을 수도, 더 연장돼서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은 꼭 본인이 자신이 희망하는, 앞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희망하는 지역에 꼭 한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자신이 개인 택시 사업을 하고 싶은 지역의 이 담당자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개인 택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그 지역의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나 정책 규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 택시 시세가 올라갈 것이냐, 번호판 가격이 내려갈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예는 아닙니다. 미국의 사례인데요. 미국의 한 도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개인 택시 가격이 10분의 1 가격으로 추락했습니다. 즉,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1억을 주고 개인 택시 소위 말하는 번호판을 우리나라로 치면 번호판 가격을 구매했다가 이것이 몇 년 사이에 이 공유경제, 공유 서비스가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면서 이 개인 택시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 가격이 10%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호판 1억 주고 이것을 구매했다는데 이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1,000만 원이 돼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나라 사례, 심지어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지만 참고는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정책이나 앞으로 시장 경제가, 시장 흐름, 시장 추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보화 사회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시대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변화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의 막연히 잘 됐으니까, 노후 보장을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용 자료로만 들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기타 문의는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